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우진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청년 통계를 발표했는데요. 도내 청년 인구는 모두 37만 4,315명으로 도 전체 인구의 24.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자치도가 청년 인구를 대상으로 통계를 작성해 공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통계 자료에 따르면 도내 청년 10명 중에 3명은 직업 때문에 타 지역으로 떠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구 소멸 예방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 고심하고 있는데요. 도 차원에서도 37만 명의 도내 청년들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취업 정책 등 정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강원도의 오늘과 소통하는 시사 큐레이터 생방송 더인사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장식한 가장 핫했던 이슈부터 사건, 사고까지 놓치지 말아야 할 주요 뉴스를 한눈에 정리해드리는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입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신당 창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에서 선출되지 않은 누군가가 대한민국을 쥐락펴락하는 모습을 다시 경험하고 싶지 않다며 탈당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한 국민의힘 탈당과 동시에 모든 정치적 자산을 포기하겠다고 전했는데요. 나아가 김건희 여사를 중국 여성 황제였던 무측천에 비유하며 특검법 수용을 반대하는 여당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탈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는 내년 1월 개혁 신당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그 파급력은 강원 정치권에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준석 신당이 창당될 경우 보수파들의 표를 분산시켜 선거 판세에 영향을 줄 것이란 분석인데요. 한편 여론조사 업체 에브리시애널이 뉴스피릿 의뢰로 지난 22일부터 23일까지 만 19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강원, 제주의 경우 이준석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여야를 모두 앞서는 30.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강원 총선판에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도교육청이 강원 지역 학생들의 2024학년도 수능 성적 결과를 분석해 발표했습니다. 역대급 불수능이라는 평가 속에 도내 학생 중 1, 2등급 학생은 지난해 대비 감소했고 하위권인 6에서 9등급 학생은 전국 대비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요. 도교육청은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낮은 원인 가운데 하나로 선택 과목을 뽑았습니다. 전국적으로 자연계열 성향의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강원 지역은 소규모 학교에 모든 선택 과목의 교사를 배치할 수 없어 이에 대응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되는데요. 교육부 또한 선택 과목 유분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28 대입부터는 선택 과목이 없는 통합형 수능을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고교 내신 9등급을 5등급으로 바꿔 단순화하고 고교 학점제까지 시행하면 입시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과연 2028년부터 새롭게 도입되는 통합형 수능은 도내 학생들의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난 25일 성탄절 새벽 서울 도봉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2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현장 감식 결과 담배꽁초로 인한 화재로 밝혀졌습니다. 3층에서 시작된 불은 5층까지 번졌으며 11층까지 연기가 확산됐는데요. 이 아파트의 경우 방화문이 모두 열려 있었고 스프링클러가 아파트 준공 시기인 1997년 소방법에 따라 16층 이상부터 설치돼 있어 초기 대응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도내 아파트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소방본부 조사 결과 21% 정도의 아파트만이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는데요. 2018년 이후 소방안전 강화 차원에서 6층 이상 건물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했지만 문제는 설치 의무가 강화됐어도 이미 준공된 아파트에는 법 적용이 어려워 아파트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도내 아파트 화재는 2020년 55건에서 지난해 81건으로 47% 증가했는데요. 아파트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옥상 출입문 자동 개폐 장치 설치 계획을 추진, 내년에는 지역별 시군의 설치 지원이 가능하도록 예산 확보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난방기 사용이 많은 시기이니만큼 화재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캐스터 강민주였습니다.
네, 눈에 띄는 화제의 대상을 주민에서 들여다보는 주민사이드 시간입니다. 취약계층 지원과 재난구호, 공공의료 등 다양한 사업을 실천하고 있는 인도주의 기관, 바로 적십자사인데요. 재난 등 구호 현장 최일선에서 국민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강원지사에 최근 신임 회장이 취임했습니다. 연말을 맞아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전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이 기관의 수장, 김선배 회장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먼저 취임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12월 8일에 취임하셨는데 오늘로 딱 취임하신 지 20일이 됐거든요. 무엇보다 만장일치로 회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취임 소감부터 여쭙겠습니다. 네, 이제 3주 정도 일을 하고 있는데요. 모든 일이 낯설고 생경하기 짝이 없습니다. 기쁨이라기보다는 일단 두려움이 앞섭니다.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강원도민과 적십자 식구들의 그 기대와 요구에 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적십자사가 생겨난 게 100년을 훌쩍 넘었네요. 적십자사가 생겨난 게 무려 1905년 고종 황제 재임 시절이라고 하는데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앞서 간략히 말씀드렸지만 대한적십자사는 정확히 어떤 기관인지 설립 취지와 주요 활동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재난구호, 공공의료, 그다음에 남북교류, 혈액사업 등 일단 국내법에서 정한 사업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국제기구입니다. 그렇군요. 현재 회비 모금 방식이 지로를 통해 모금을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좀 더 다양하고 원활한 모금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부분은 회장님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이 지로 방식으로 적십자 성금을 모금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방식을 좀 지향하고 네. 모든 세대들이 자발적으로 정기 후원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일단 모금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십자 그 재원을 좀 더 넉넉하게 모금을 해서 우리 인도주의 사업을 보다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무엇보다 후원과 나눔을 통해 운영되는 만큼 모금을 통해 발생한 금액을 얼마나 적절한 곳에 쓰느냐, 이것도 중요한 과정이 아닐까 싶은데요.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공정하게 집행하기 위해서 사중 감사 시스템 등 검증 과정을 통해 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그 관련법에 따라서 기타 공공기관으로서 다양한 그 모금 기관 중에 유일하게 국정감사를 수검하고 있습니다. 예.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 그다음에 외부 회계법인 감사, 또 자체 내부 감사, 이렇게 사중 감사 시스템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자금을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회장으로 취임하시고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인 사업들을 추진하게 될 텐데 강원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새 사업 구상 어떻게 되는지요? 네, 일단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우리가 노인 세대를 대상으로 해서 희망풍차 결연 사업을 보다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지구 온난화 이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탄소 중립 교육 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강원도에 그 화재난 곳이 많은데 산불도 많은데 그곳에 나무 심기 운동을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원 적십자사에서 2024년 적십자 성금 모금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하죠. 기부와 나눔에 동참해 주십사 한마디 해주시고 또 어떻게 쓰일 예정인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우리 민족이 정말 나눔을 실천해온 그러한 그 특성이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서로 이웃을 돕고 상생의 정신을 발휘해온 그 두레라고 하는 좋은 미풍양속도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은 나누면 작아지고 기쁨과 즐거움은 나누면 커진다고 했습니다. 예. 바로 이러한 그 믿음이 우리 실제 생활에서 꾸준히 상승 작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 정신으로 적십자 모금 활동에 동참해 주시는 도민들의 정성을
우리 강원 적십자사에서는 아주 간곡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2024년도 회비 모금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안팎의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것 같아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 또 국제적인 갈등도 있고요. 경기 침체와 식량 위기, 또 3년 만에 종식됐지만 코로나 같은 감염병이 언제 닥칠지 모를 일이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등 자연재해도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는 산불과 수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언제 재난이 닥쳐올지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재난민이나 취약계층을 위한 구호 활동은 더 절실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만큼 적십자사 같은 기관의 역할이 크고 중요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회장님? 네, 그렇습니다. 우리 대한적십자사는 관련법에 따르면은 재난관리 책임기관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호 지원기관입니다. 그래서 재난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현장에 가장 빨리 도착해서 마지막까지 현장에서 구호한다는 그러한 대원칙을 갖고 우리 적십자는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두루 아시는 바와 같이 산불 또는 대형 재난의 위험이 가장 높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해서 도민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까지 해왔습니다만 자주형 재난 대응 안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신속한 대비와 그 대응 능력을 앞으로 계속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회장님께서 이제 40여 년간 교육자의 길을 걷지 않으셨습니까? 춘천교육대 총장으로 재임하기도 하셨는데 이번에는 봉사단체 수장이 되셨는데 이전과는 느낌이 좀 다르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저는 40여 년 넘게 교직 생활을 해왔는데요. 제가 교직 생활을 해오면서 늘 스스로 가지고 있는 신념이 교육을 통해서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적십자 일을 하고 보니 우리 적십자가 지향하는 바도 교육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요즘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특히 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이 청소년들의 RC와 이 청소년 적십자입니다. 이 학생들이 이 숭고한 인도주의 정신을 잘 체득해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의 밝은 세대, 밝은 세상을 만드는데 주축들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자 하겠습니다. 교육자로 생활해오면서 교육을 통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이어오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북한 이탈 청소년들을 위해서 국어교사로 활약하신다고 하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활동을 이어오고 계시다고요? 네, 지금 횟수로 한 8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북한 탈북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읽기와 쓰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제가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탈북 학생들은 매우 특수한 상황에서 성장한 학생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애정을 갖고 병행해서 제가 이 적십자 일도 하고 또 그들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병행해서 앞으로도 계속 그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회장님의 생각과 바람을 알아보기 위해서 OX 퀴즈를 준비했거든요. OX 포켓말이 앞에 놓여져 있는데 제가 드리는 질문에 O와 X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스피드 퀴즈 준비되셨습니까? 네. 스피드 OX 퀴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회장 취임, 올해 나에게 가장 큰 사건이다. 맞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나야말로 적십자 봉사문화 정착에 기여할 적임자다. 요건 약간 세모를 들으셨고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성금 모금 목표액의 2배 달성 가능하다. 이것도 세모를 해주셨고요. 네 번째 질문입니다. 누구보다 사랑받는 회장이 될 자신이 있다. 이것도 역시 세모를 들어주셨고요. 대학 총장보다 적십자사 회장 취임이 더 기쁘다. 이것도 세모를 들어주셨습니다. 5가지 질문에 하나는 O를 들어주셨고 나머지 4개 질문에는 삼각표를 들어주셨는데 성금 모금 목표액 2배 달성이 가능하다에 세모를 들어주셨어요. 아무래도 2배라는 수치가 굉장히 큰 수치고 거기다 경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세모를 들어주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에서 세모를 들어주셨는지요? 네. 성금 모금은 말 그대로 이 적십자 회장이 해야 할 큰 소임 중에 한 사업입니다. 2배가 될 수도 있고 또 3배가 될 수도 있고
또 목표치를 도달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뭐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배, 3배 달성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네. 대학 총장보다 적십자사 회장 취임이 더 기쁘다의 새 목표. 역시 대학 총장은 총장 나름대로 또 적십자사 회장은 나름대로의 또 임무와 직책이 있기 때문에 나름의 기쁨이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막상 제가 적십자 일을 하고 보니까 이 적십자 회장 그 자리가 예. 워낙 이 큰 자리라서 예. 오히려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앞서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 두려움이 일종의 책임감일 텐데 그 책임감을 잘 수행해서 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글쎄요, 새로 이제 회장으로 취임을 하셨는데 안팎으로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도 좀 어려움이 많으실 것 같고 중요한 시기에 회장직을 맡게 되셨는데 어떤 회장으로 남고 싶으세요? 뭐 앞에 선대 그 회장님들께서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고 정말 엄청난 그 업적을 세우셨는데 네. 저도 이 선배 회장님들의 뒤를 이어서 빠지지 않는 회장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자, 2026년까지 이제 3년간 회장으로 활동하게 되실 텐데 어떤 계획과 바람을 갖고 계신지 마지막으로 정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네. 제 이제 임기가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3년 동안에 제가 평소에 제 그 삶의 그 신조가 늘 스스로 자신을 낮추고 이웃을 그 공경하라라고 하는 제 정신적 지주이신 무이동 선생님의 늘 그 말씀이신데요. 그 말씀 따라서 지사회장으로서 늘 낮은 자세로 돈에 소외된 이웃을 살피고 돌보면서 사회 통합과 협력의 가치를 실현하고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주민사이드는 대한적 십자사 감원지사 김선배 신임 회장과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사고라든가 재난 현장 등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 가장 먼저 달려가 봉사와 인류애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 기관입니다. 적십자사가 더 의미 있는 활약을 펼칠 수 있도록 모쪼록 도민들의 십시일반 기부와 나눔이 이어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김선배 회장과 여기까지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은은한 화폭에 담긴 수려한 절경이 눈길을 끄는데요. 고 이건희 회장의 기증품과 근대 동양화 대표 작가들의 작품이 상설 전시된다고 하니까 시간 내서 감상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생방송 너희사이드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지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청평사 주지 도후 스님입니다. 많은 동참 감사합니다. 처음에는 별탈 없이 잘 운영할 수 있을까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상외로 많이 참여해 주셔가지고 그분들이 아주 기쁘게 봉사하시고 와서 공양 드시는 분들도 맛있어 하시고 그렇게 또 맛있게 드시는 걸 보니까 아주 뿌듯하고 우리 급식소를 시작을 잘했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비의짐은 춘천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로 오시는 분들이 몸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 같아서 접근성이 좋은 곳에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시작은 청평사 주지인 제가 했지만 모든 사찰, 주지 스님 또 신도분들이 함께 협력해서 운영하는 불교 단체의 나눔의 집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묘구 숙소를 열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시나요? 낙산사 주지를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하니 수행자로서 너무 과분한 자리에 오래 머물렀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평생 부처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이렇게 나만 즐기다 가면 되겠나. 어려운 이웃들을 오고 함께 시민들한테 한 발짝 더 내딛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다가 조계종 손길이 좀 덜 미쳤던 곳인 것 같아가지고 순천 지역 스님들하고 의논해서 한번 해봐야겠다. 이래서 마음을 놓고 어렵고 외로운 그런 노인분들을 모시고 공양 올리는 것 이런 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몇 분들한테 의논했더니 다 좋다고 호응해 주셔가지고 이 자비의 집을 개소를 하게 됐습니다. 순천 시민들이 어른들을 모시는 막 그런 장소, 막 그런 시설이 됐으면 하는 막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 떠오르는 분이 우리 청평사 신도회장 부수복 회장님이 분에 넘치게 신경도 쓰셨고 서입할 때도 제일 애쓰신 것 같고 그 후에도 아주 열심히 하신 분에서 갑자기 떠오릅니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남종현 회장님.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고 급구독 장자처럼 사업을 통해서 얻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 보시, 베푸는 걸 보고 훌륭한 기업가구나. 열심히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난 걸 어려운 이웃에 쓸 줄 아는 멋진 기업가다. 이래가지고 늘 마음속에 존경하고 슬펐다고나 할까? 또 후회스러웠던 점은 하나. 그 어머니가 병원에 계시다는 얘기를 내가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세속 인연들하고 좀 거리를 좀 두고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한 번도 병문안을 못 가본 것 같아가지고 그게 참 후회스러워요.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다고 소리 듣고 내가 가서 이제 금강경 한 번 독송해 드리고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그때 그 부모님의 은혜, 소중함이 이제 새삼스럽게 더 느껴지고, 아이고, 그때 내가 가서 병간호를 좀 해드리고, 이렇게 좀 봉양을 좀 했었으면 어땠을까. 우리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런 점이 이제 후회스럽고, 그래서 가끔 후배 스님들한테, 부모님한테 잘하라. 종교인들부터 좀 반성하고 상대방을 좀 배려하고 또 감싸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좀 좋은 세상이 됐으면 남이 행복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이 어려움 곤란함이 많으면 나 혼자 행복할 수 없다는 이치를 아시면 자연스럽게 동무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일체가 유심조라고 그랬습니다. 일체가 다 마음먹게 달렸다. 각박한 세상에 힘들지만 열심히 희망을 갖고 열심히 부지런히 살면 좀 사는데 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막 그래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수행의 방법이다. 보시라고도 그런데 우리 불교 용어로 그걸 통해서 보시바라밀 도피한 저상에 갈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나눔만 지극하게 열심히 잘하면 다른 수행 안 해도 깨달음에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나눔이란 깨달음의 길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어렸을 때 절에 와서 평생 수행을 했는데 모든 생명이 있는 건 다 행복할 수 있는 조건을 다 가지고 태어났다. 많은 사람한테 공덕 회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도우 스님의 훈훈한 나눔 소식 함께했는데요. 연말을 맞아 도내 곳곳에서도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숨은 천사들의 얘기가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에서는 2020년부터 해마다 봉투와 음료수를 전하는 익명의 기부자가 있는가 하면 매년 산타클로스로 변신해 18년 동안 4천만 원이 넘게 성금을 기부하는 할아버지도 있는데요. 경기 침체로 더 춥게 느껴지는 요즘 이들의 따뜻한 마음이 더 큰 감동으로 다가온 것 같습니다. 12월 28일 목요일 생방송 너희사이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2023년 올해도 이제 딱 사흘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한 해 많은 관심과 사랑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2024년 갑진년새 발찬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